안녕하세요. 보험가 상속의 김병선입니다.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신보험 바로 알기 오문 오답에 대해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오문 5가지입니다. 꼭 필요한가요?부터 형편이 어려운데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저축인 줄 알고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 종신보험이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 집은 되게 많이 봤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명쾌하게 알려드리고, 네 번째,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설정을 잘못하면 상속세를 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회사마다 보험료 차이가 상품별로 또 차이가 나거든요. 보험회사별로 많이 나는 것 같던데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유리하게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자, 꼭 필요한가? 꼭 필요할까요, 여러분? 자, 종신보험, 특히 사망보장이죠. 사망보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결국에는 이 30대, 40대, 50대 노년기라고 불리는데, 결국에는 요 50대까지, 요 때가 우리가 거의 대부분 일반적으로 소득활동기입니다. 노동력이 있는, 그리고 이때가 노후죠. 우리는 이때 열심히 번 돈으로 노년기까지 살아내야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열심히 소득활동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사망을 해버린다. 우리 가장이 죽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이걸 예상을 해보면 사망보장이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알게 돼요. 어떤 일이 생기죠? 당장 우리 집에 생활비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쵸? 가계 대출 있죠? 대출금도 우리가 갚아야 되는데 여기에도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또 어떤 게 있죠? 노후로 가서는 노후 생활비. 노후의 부부의 생활비에 문제가 생겨요. 노후 부부 생활비는 월 28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를 1년 12달 그리고 30년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 단순 계산을 해보면 10억이 나옵니다. 엄청나죠? 노후 의료비도 문제가 돼요. 소득활동기에 갑자기 우리 집 가장이 사망을 하면 생각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노후에 집중되는 의료비, 이건 뭐 당연하죠. 60 넘어가서 70 넘어가면 의료비가 굉장히 많이 나갈 수 있어요. 실손 의료비 있으니까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실손 의료비는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70대로 갈수록 실비를 가지고 계신 가입자 수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3년 갱신 보험, 실비보험, 5년 갱신 실비보험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착한 실손 의료비가 2017년도에 나와서 전환제도까지 생겼죠. 그래서 착한 실손 의료비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옛날 실비가 아무리 좋아도 착한 실손이 오래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고려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수십만 원 돼서 실비 유지 못하겠다. 이제 갈아타야지 그러면 이미 몸에 고장난 데가 많아서 전환이 안 되거나 착한 실손 의료비로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지금 고려해 보시는 것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려요. 그쵸? 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확률 여러분들 믿으시죠? 사망에 대한 확률이에요. 자, 25%입니다. 25%. 25%. 4분의 1의 확률이죠. 4명 중에 1명입니다. 자, 4명 중에 1명이 사망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사망 보장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겠죠. 근데 어떤 4명 중에 1명이냐면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죠. 우리나라 사람이 60세 이전에 사망할 확률이 4명 중에 1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통계예요. 4명 중에 1명은 60세 생일에 초를 못 불어요. 촛불을. 그쵸? 자, 그러면 사망 보장에 여러분들 관심을 더 가지셔야 돼요. 종신보험은 기본적인 구조가 보험료를 보통 20년 납하죠. 납입을 하면 예를 들어서 5천 납입을 합니다. 그러면 납입이 끝나면 해지 환급금이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계속 해지 환급금이 늘어나죠. 복리로. 그쵸? 그러면 방금 표에서 보여드렸던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방금 말씀드렸던 노후 의료, 우리가 납입이 끝나고 나면 이 노후에 사망보장은 이제 다 받았고, 물론 이후에도 사망보장은 계속 가요. 납입을 끝내고 사망보험금을 확보했기 때문에. 근데 해지환급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해지환급금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쵸?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노후 의료비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중간에 인출해서 사용을 하면 돼요. 실비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 당시 아니면 실비로 부족할 수도 있고요. 이런 기능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은행 이자보다는 높거든요. 그쵸? 그리고 또 우리 뭐 할 수 있죠? 이거 전에 자, 방금 설명드렸던 조기 사망에 대비할 수 있어요. 사망보험금의 기능입니다. 두 번째는 노후 의료비로 사용이 가능하죠. 해지환급금을 우리가 인출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연금 전환도 가능한데 이건 웬만하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연금 전환 굳이 할 필요 없이 인출해서 쓰면 됩니다. 그쵸? 연금 전환은 사망보험금이 없어져 버립니다. 갑자기.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할 수 있죠? 배우자의 사망 후 생활비로 사용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노후 생활비를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노후 생활비는 부부 생활비와 남겨진 나중에 먼저 남자가 보통 사망하잖아요. 남겨진 배우자의 생활비로 나뉩니다. 이게 노후 생활비예요. 자, 그쵸? 근데 배우자가 먼저 사망을 하면 남겨진 배우자는 연금도 줄어들고 다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사망보험금을 남겨주면 남겨진 배우자의 노후 생활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기능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상속세, 이거는 뭐 모든 분들이 해당되진 않겠지만 상속세 납부 제한으로 사망보험금을 현금으로 받아서 바로 납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속세를 낼 때 부담이 크게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기능 등등이 있기 때문에 사망보험금, 특히 종신보험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누가 모르냐고요. 그쵸? 종신보험 한 달에 10,000원이면 사망보험금 1억 준다 그러면 무조건 가입하겠죠. 근데 비싸니까 가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중요하니까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험료가 부담스럽다. 형편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보면 저는 이제 보험 일을 하면 장례식장에 갈 일이 좀 더 일반인 분들보다는 많이 있는데 장례식장에 이렇게 가보면 특히 이 젊어서 사망하신 분들의 이제 가장이시죠. 일찍 돌아가신 가장의 장례식장을 이렇게 가보면 배우자 자녀분들이 상복을 입고 있죠. 자, 근데 저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돌아가신 분이 사망하신 분이 건강보험만, 암 진단금만, 뇌혈관 진단금만, 허혈성 진단금만, 질병 후유장애 특약만 가지고 있다면 그쵸? 그런 경우 실제로 많아요. 사망보험금이 없는 경우 보험료는 딜리터 30만원, 20만원 이렇게 내고 있는데 사망보험금이 없어요. 여러분들 보험의 본질은 사망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그냥 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보장받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망은 싫대요. 이상하게.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게 생각하면 안 돼요. 보험의 본질이 뭐 어떤 건가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근데 그래도 형편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정기보험이 있잖아요. 종신보험을 가입하면 너무 좋은데 정기보험이 있으니까 정기보험으로 해결을 하면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정기보험은 60세, 65세 정해진 기간 동안에만 사망을 보장받는 거니까 적어도 소득활동 기간에 내가 사망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의 학비 또는 자녀들의 결혼비, 생활비, 가계대출 이런 등등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사망보험금은 정기보험으로라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저축처럼 가입했는데 괜찮은 건가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안 됩니다.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종신보험이라도 사망을 메인으로 가입하고 사망이 메인입니다. 그쵸? 그리고 저축은 옵션이에요. 근데 옵션만 보고 가입을 하는 건 어떤 거랑 똑같냐면 우리 TV에 보면 스마트폰 광고하죠. 그쵸? 스마트폰은 스마트 기능이 메인입니다. 인터넷하고 전화하고 이런 게 메인인 거죠. 카톡하고 막 이런 것들 등등 정보 서칭하고 이게 메인인데 근데 카메라만 광고만 합니다. TV에 보면 광고에 보면 카메라 기능만 굉장히 부각해서 광고를 해요. 이게 옵션이죠. 그쵸? 만약에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해상도 1000만 화소고 카메라 기능이 너무 좋고 줌도 잘 되고 막 이런 카메라가 있는데 100만원이에요. 그리고 매월 5만원에서 10만원 카메라 사용료를 내는 거예요. 사실 거예요? 안 사잖아요. 메인은 스마트폰이라는 거예요.
종신보험 똑같아요. 종신보험은 사망이 메인입니다. 저축은 옵션이에요. 자, 나는 안정적인 게 좋다. 복리이자가 좋고, 이거 수익률을 보시면 20년 뒤, 30년 뒤 아무리 180%, 200% 그럴싸하게 보이더라도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코스피나 S&P 500 이런 거, 코스피 200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사두고 20년 묵혀두면 수익률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망 목적이 있으신 분들은, 그쵸, 이게 메인이신 분들은 저축은 나쁘지 않아요. 은행만큼은 되니까 그냥 가져가시는 거고, 정말 저축으로만 가입을 하신 분들은 해지를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쵸? 자,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질문,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설정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보험은 계약자가 있고요, 피보험자가 있고 수익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증권 열어보세요. 자, 근데 계약자가 본인이 나로 돼 있어요. 그쵸? 근데 피보험자도 나로 돼 있어. 근데 수익자는 상속인으로 돼 있어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죠. 이게 잘못 가입된 건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피보험자, 내가 죽었어요. 그럼 사망보험금이 나오겠죠. 그 사망보험금이 누구한테 가냐면 상속인에게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망보험금은 누구 거냐면 돈을 낸 계약자 겁니다. 근데 계약자가 죽었죠. 근데 그 돈이 수익자에게 간 거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 돈을 받았으니까 상속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만약에 우리 배우자, 와이프가 내 보험을 가입을 시켜서 내가 죽었어요. 자, 근데 자녀가 돈을 가져갔어요. 사망보험금을. 자, 내가 죽어서 나온 사망보험금이 누구 거냐면 돈을 납부한 배우자 겁니다. 여기서 돈을 냈다는 거는 배우자의 자금 출처가 있어야 돼요. 전업주부면 안 됩니다. 자, 자금 출처가 있는 배우자, 만약에 내 돈으로 우리 와이프는 전업주부인데 내가 와이프한테 생활비를 줘서 와이프가 보험을 납부했다, 안 됩니다. 이건 내가 낸 거예요. 내가 계약자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배우자가 돈을 내서 내가 죽어서 사망보험금을 받았으면 이거 누구 거냐면 배우자 겁니다. 근데 배우자가 살아있는데 수익자가 사망보험금을 가져갔죠. 이거는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자, 배우자가 돈을 내고 배우자가 받아갔습니다. 이거는 원래 배우자 거라서 민법으로 보든 세법으로 보든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세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자녀가, 자금 출처가 있는 자녀가 돼야 되고 자녀가 받아가면 너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상속세 납부제한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나도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경우로 돼 있는데 난 문제가 돼 있는 거 아니냐? 내 재산이 5억, 부부가 배우자가 있다면 10억이 안 넘는다면 큰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상속세 신경 안 쓰셔도 되니까. 자, 근데 내 재산이 좀 많다. 나는 우리 배우자도 없는데 5억이 넘어가는데, 또는 배우자가 있는데 내가 재산이 10억이 넘어갈 것 같은데 나중에, 그러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설정 신경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요거에 대해서는 연락을 주시면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보험료 차이가 회사별로 많이 나는데, 보험료 차이는 회사별로도 나고 같은 회사 안에 상품별로도 차이가 나고 상품의 형태별, 그러니까 상품의 기본형인지 표준형인지 프리미엄형인지에 따라서 같은 상품이라도 또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교를 해봐야 알고, 내가 건강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같은 건강 상태라고 하더라도 보험사별로 인수 기준이 달라서 인수가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자, 그렇죠. 병력이 있어도 여기 나와 있는 3개월 이내에 질병 이런 병력이 없거나 2년 이내 입원 수술이 없거나 5년 이내 암에 걸린 적 없으면 무조건 가입이 가능해요. 이건 일단. 그리고 여러 보험사를 확인을 해서 가장 유리한 쪽으로 안내받으시면 돼요. 근데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험사가 굉장히 많이 힘든 상태거든요. 금리가 너무 저금리가 되면서 일본이 20년 전에 저금리 충격으로 보험사가 줄도산하면서 고객들이 타사를 원래 이관을 정상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 망한 회사의 계약을 다 이렇게 너무 많이 망하다 보니까 계약을 이관하기 너무 어려워서
계약을 삭감한 상태로 이관이 됐었어요. 일본도.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허접한 보험사는 싸다고 무조건 가입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안내를 받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선이었습니다. 영상 마칠게요.